자, 2021년 7월 고3 학평 경제지문인데 좀 어려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보면 처음에 문제 풀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부터 확정하는 걸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 문제는 아이고 어떻게 되냐 노트북 여기 있다. 이 문제는 슥 보고 어디와 연결을 지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죠. 같은 말들을 공유하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노동시간, 노동비, 생산비 우위, 그리고 생산성 우위, 상대적 임금,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지문에서 찾으면 바로 요 표와 관련된 설명이 있는 부분, 바로 몇 문단이냐? 여기에서 1, 2, 3문단, 4문단 정도가 될 텐데, 왜 5문단은 일단은 배제했냐면, 그런데라고 해서 주제를 전환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리고 이 그런데는 어디로 이어졌냐면, 바로 이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이어졌죠. 그쵸? 이 그림은 근데 어디 나왔어요? 이 다음 3점짜리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배제를 한 겁니다. 서로 간의 영역을 침범할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빠르게 풀어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그대로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여기 있는 이 표 그대로 옮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를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제품의 종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A국의 단위당 노동 소요량이 있었고, 이거 아니죠. X국 Y국이었나요? X국, X라는 나라, 그리고 Y라는 나라의 단위당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X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 그냥 오른쪽에 쓸게요. 요런 표가 있잖아요, 지문에. 그대로 일단 가져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사실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거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일단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변별력에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이걸 열심히 할 시간에 다른 거를 두 개 확실하게 풀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나은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에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어려웠다면. 그래서 제품은 뭐가 있었어요? 사과가 있었고, 그리고 바나나가 있었습니다. 그쵸?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 X국의 단위당 노동은 그러니까 단위당 노동이 뭐예요? 사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이 몇 시간 들어가냐? 사과 같은 경우에는 4시간, 그리고 Y국에선 12시간. 이렇게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X국에선 6시간, 그리고 Y국에서는 9시간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리고 시간당 임금을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총 8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총 12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바나나는 X국에서 12만원, 그리고 9시간 곱하기 1만원 하니까 Y국에서는 바나나 하나 만드는데 9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 생산성 우위도 그대로 옮겨 적으면 분수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A분의 B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X분의 Y겠죠? 소문자로 쓰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상대적 생산성 우위. 생산성 우위는 뭘로 판단하나요? 노동 소요량으로 판단하죠. 여기서 검은 글씨로 쓴 노동 소요량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4분의 12는 몇인가요? 3이죠. 바나나는 몇이죠? 6분의 9는 몇이죠? 1.5입니다. 그쵸? 맞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누가 얼마나 몇 배로 더 만들기 힘든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x분의 y니까 x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y국에서 생산하는 게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3배가 더 힘들다 이거죠. 노동시간 3배가 걸리니까. 근데 우리는 빨간색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표에서는 노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래 본문에서는 임금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일단 임금까지 이렇게 세보자 이거야.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죠. 8분의 12는 몇이에요? 1.5입니다. 그리고 12분의 9는 몇이죠? 4분의 3이니까 0.75인 거죠. 근데 둘 다 그냥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죠? 왜 둘 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을까요? 왜 둘 다 절반으로 줄어들었을까요? 이 곱하는 기준인 임금이 X국이 Y국보다 2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이 결과값은 딱 절반이 되는 거죠. 그쵸? 본문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생산비 우위랑 생산성 우위를 하고 있는데 생산비 우위란 바로 이 노동시간과 그리고 임금을 곱한 것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 생산비 우위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알겠죠? 비용까지 고려를 한 거니까요. 그쵸? 생산성은 뭐예요? 시간만 고려를 한 거다 이거죠. 위로 올라가 보면 제품의 종류와 여기 읽어봅시다.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A국의 시간당 임금이 B국의 3배. 우리가 본 문제는 뭐예요? 일단 옮겨볼게요. 2배인 거죠. 즉 X국의 X국의 상대적 임금이 2인 거죠. 그래서 X국은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2보다 큰 제품, 숫자만 바꿔주는 거예요.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2보다 큰 제품이 뭐가 있죠? 상대적 생산성 우위. 생산성 우위는 뭐였어요? 노동시간 가지고 재는 거였잖아. 2보다 큰 건 뭐야? 왜 마우스 포인터가 왜 안 보여? 2보다 큰 건 뭐야? 사과잖아. 3이잖아. 그쵸? 이게 뭐였어요? Y국이 X국보다 사과 만들기가 3배 어렵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2보다 큰 제품 사과는 Y국이 3배 만들기 힘드니까 우리가 쉽게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자 이거야. 그래서 수출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2보다 작은 제품인 바나나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Y국이 X국보다 만들기가 1.5배 힘들긴 한데 3배 힘든 거를 우리는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3배 힘든 거를 우린 집중을 해서 1.5배 힘든 거 쟤들이 많이 만들라 그런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 그쵸? Y국이 사과가 만들기가 어렵고 바나나가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쉽잖아. Y국 입장에서 보면. 그럼 Y국은 뭘 많이 만들어가지고 X국한테 넘기고 X국한테는 뭘 받아오는 게 좋겠어요. 사과를 받아오고 바나나를 넘기는 게 좋겠죠. 그런 겁니다. 그쵸? 그래서 작은 제품
바나나를 수입하고자 할 겁니다. 그쵸? 이때 X국이 수입하는 제품 사과를 X국이 수입하는 건 바나나죠. 그쵸? X국이 수입하는 제품 바나나를 한 단위에 생산하는데 Y국은 몇 시간이 들어갔나요? 9시간이 들어가죠. 그쵸? 그대로 그냥 옮기는 겁니다. B국은 9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X국의 상대적 임금이 2이므로 B국의 9시간 노동은 A국에게는 뭐예요? 나누면 2로 4.5시간 노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는 결국 X국에서 4.5시간 노동을 위해 필요한 임금으로 Y국에서 바나나를 한 단위 생산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쵸? 그래서 현재 X국의 노동 소요량인 바나나 할 때 노동 소요량이 몇이었어요? 6시간이죠. 6시간과 여긴 6시간 똑같네요. 6시간과 비교했을 때 바나나를 X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Y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X국 기준으로 봤을 때 Y국은 X국 기준으로 봤을 때 4.5시간 드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쵸? 그게 바로 이 상대적 생산비 우위라는 겁니다. 이 0.75라는 것에 그냥 이 6을 곱해봐요. 0.75라는 것에 6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4.5가 나옵니다. 그쵸? 4.5시간이 나오죠.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그게 상대적 생산비 우위라는 거고, 그래서 같은 논리로 나머지 제품의 생산비 우위를 따져보면 제품 이거 4는 몇이 어디였을까요? 1과 2와 3과 4 이것도 그냥 바나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죠? 바나나는 Y국에서 생산을 하고요. 사과는 X국에서 생산을 하는 게 더 좋다 이겁니다. 왜냐? 임금까지 고려한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계산을 했을 때 1.5와 0.75가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는 들어가는 노동시간과 노동시간에다가 곱하는 임금까지 계산을 했을 때 Y국이 X국보다 얼마나 더 만들기 어렵냐를 정해주는 척도인 거죠. 1이라면 두 나라 모두 똑같은 상황인 거고 1보다 더 크다면은 Y국이 더 만들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X국은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고 1보다 작게 되면 Y국이 더 만들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X국보다 75%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 하나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Y국에서 만들어서 X국으로 수출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X국은 Y국에서 수입을 하고요. 이런 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이 아래에 있는 한 문단을 그대로 그냥 숫자만 바꾼 것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보는지 모르면은 이거 평생 모르지. 경제 어려워 이런 생각만 하게 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X국에서 사과 1kg을 생산하려면 사실 근데 이렇게 다 딱딱딱 계산해 놓고 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지금도 설명하는데 14분이 지났는데 실제로는 선제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보를 뽑아내서 취합해서 선제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답이 앞부분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대적 생산비 우위, 생산성 우위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 또박또박 정리를 한 거고 이런 것은 또 나올 수 있어요. 비슷하게
왜냐면 딱 봐도 헷갈리기 좋잖아. 그래서 나온 적도 있었고요. 이것보다 좀 쉬운 느낌이긴 했지만. 자, 그래서 X국에서 사과 1kg을 생산하려면 1번 선지입니다. 8만 원의 생산비가 듭니다. 그쵸? 8만 원이 듭니다. 여기 있습니다. Y국에서는 바나나 1kg 9만 원이 듭니다. 그쵸?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맞는 말. 그리고 2번 X국이 기술력을 높여서 만약에 바나나 1kg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을 4시간으로 줄였다고 해봅시다. 이거를 4시간으로 줄였다고 해보자 이거야. 그럼 4 곱하기 2는 몇이야? 8인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것도 바뀌겠죠? 8분의 9가 될 겁니다. 8분의 9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1점 몇몇몇인 거죠. 그쵸? 그러면은 바나나 생산에 있어서 생산비 우위는 X국이 차지하게 되겠군 이라는 말이 1이 넘는다는 건 뭐예요? 1이 넘는다는 것은 Y국이 더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말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생산비 우위라는 개념이 상대적인 건지 절대적인 건지를 알아야 해요. 이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 두 나라에서 지금 이 계산 결과로 1.122 몇몇 이런 식으로 1.125냐? 이렇게 나올 텐데 맞나요? 1.125 1.125가 나오나요? 8분의 9 하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은 위는 아직 1.5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무역의 이점은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당연히 사과를 생산함에 있어서도 바나나를 생산함에 있어서도 둘 다 X국이 더 만들기 쉽죠. 그쵸? X국이 더 만들기 쉬워요. 그래서 사과와 바나나 모두 X국이 절대 우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교역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X국은 Y국이 훨씬 더 만들기 어려워하는 1.5배로 만들기 어려워하는 녀석을 많이 만들어서 Y국에 팔면 Y국에서 바나나 상대적으로 Y국이 사과보다는 만들기 덜 어려워하는 녀석을 만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비싸게 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미 상대적 생산성 우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인 우위로 계산을 한다면 이 사과에 있어서는 X국이 그리고 바나나에 있어서도 X국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우위를 계산을 하면 이 상대적이라는 개념은 둘 중에 하나는 쟤한테 양보해줘야 된다 이거야. 상대적으로 나는 이걸 하고 너는 저걸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X국이 Y국보다 만들기 훨씬 쉬운, Y국이 만들기 훨씬 어려워하는 사과에 X국이 상대 우위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만들기 어려워하는 바나나에 Y국이 상대 우위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생산비 우위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인지 절대적인 개념인지를 당연히 그래서 알아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윗부분을 보자면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개념은 두 재화, 사과와 바나나에 대한 상대적 생산비 우위가 두 나라에 하나씩 배분되는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 봐봐요. 각국은 이렇게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 제품을 상대국에 수출하게 된다라고 하죠. 결국 수출하는 것이 바로 상대적 생산비 우위를 갖는 제품인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번 선지 생산비 우위, 바나나 생산에 있어서의 생산비 우위를 X국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 생산비 우위라는 것을 상대적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절대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상대적이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생산비 우위라는 것이 그냥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각국은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자국의 상대적 임금보다 높은 제품의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된다. 그럼 생산비 우위라는 상대적 생산비 우위가 아닌 생산비 우위라는 녀석의 정의는 바로 이거인 거죠.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이게 몇이었어요?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검은 글자로 표시한 3과 1.5였죠. 그쵸? 그리고 이 녀석은 상대적 임금, X국의 상대적 임금은 몇이었어요? 2였죠. 1과 2니까. 그쵸? 그래서 이 상대적 생산성 우위인 3과 1.5 중에 잘 집중해 지금. 뭐가 있었어? 사과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는 몇이었어요? 계산했잖아. 검은 글씨로. 3이었고 바나나는 몇이었어요? 원래는 1.5였다 이거야. 이게 상대적 생산성 우위죠.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자국의 상대적 임금이 몇이었어요? X국의 상대적 임금? 2였죠. 이것보다 높은 제품의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된다. 그냥 이 정의 그대로 접근을 한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제가 말한 절대적, 상대적 이 개념까지 생각하진 않고 이 지문에서 준 정의 그대로 나가서 그러면 X국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사과의 상대적 생산성, 상대적이죠. 상대적인 게 아니죠. 생산비 우위를 사과에 갖게 되는 거죠. 이보다 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바나나의 생산 시간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빨간 글씨까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빨간 글씨까지 오긴 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온 건 너무 딥하게 들어와 버린 거고 결국 우리는 요 녀석을 가지고 상대적이 아니죠. 야, 너무 좀 헷갈린다 야. 생산비 우위를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4로 바뀐다면 얘가 4분의 9가 돼서 2.25가 돼서 생산비 우위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과와 바나나 모두 X국이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설명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경제 지문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했죠. 지금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하나하나 다 그려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사실은 선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단어 찾아서 맞춰주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 역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3번 선지 볼까요? Y국에 대한 X국의 상대적 임금 몇이었어요? 2를 고려할 때 Y국에서 사과 1kg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그쵸? X국의 입장에서는
노동비를 임금을 고려할 때 Y국에서 12시간은 총 얼마의 임금을 줘야 돼요? 12만 원이죠. 그쵸? 12만 원을 X국 입장에서 지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몇 시간 일시킬 수 있어? 임금이 2만 원이니까 6시간을 일시킬 수가 있죠. 4번 사과의 생산에 있어서 X국이 Y국에 대해 갖는 상대적 생산성 우위. 지금 이 검은색 글씨를 보는 거죠, 우리.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바나나의 생산에 있어서 X국이 Y국에 대해 갖는 상대적 생산성 우위보다 높게 나타나겠군. 여기는 3이고 여기는 1.5니까 얘도 맞는 말이다. 그러면은 이제 5번 X국과 Y국 모두 사과와 바나나 중에서 상대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이보다 큰 과일은 수출하고 이보다 작은 과일은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겠군이라고 했는데 이거 좀 위로 올려볼게요. 그대로. 지금 보시면은 A국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국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B국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없죠. 이렇게 B국의 입장에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B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B국의 입장에서 지금 봐봐. 지금 엄청 중요한 거야. 이 문제는 진짜로 안 푸는 게 나았겠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이거 캐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봐요. 이 상대적 생산성 우위라는 녀석은 상대적 생산성 우위라는 녀석과 그리고 이게 2보다 크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했어요, 우리가 아까? 상대적 생산성 우위와 이 2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했어요? 상대적 임금으로 정했죠. 상대적 임금의 비율로 정했죠. X국의 입장에서 X국의 입장에서 X국은 2만 원이고 Y국은 1만 원이기 때문에 이보다 크고 작고라는 기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Y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봐야 돼요. Y국이 주인공이잖아. 그럼 어떻게 봐야 돼? 분자와 분모를 바꿔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Y국의 입장에서는 0.5가 된다 이거야. 그쵸? 둘 다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 2보다 큰 과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선 X국의 임금을 주인공으로 해서 계산했잖아. X국의 임금이 Y국보다 2배이기 때문에 이 2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단 말이야. 여기서 X국의 시간당 임금이 B국의 2배, 즉 X국의 상대적 임금이 2라고 할 때 이게 Y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 글씨 해볼까요? Y국의 상대적 시간당 임금이 X국의 2분의 1배, 즉 Y국의 상대적 임금이 2분의 1이라고 가정할 때라고 말이 바뀌었어야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하나 가지고 30분 동안 설명했는데 그럴 만한 가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은 문제 풀 때는 당연히 그 정도는 안 걸리겠지만 선제 하나하나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고 이거 좀 이상하다, 뭔가 냄새가 난다 싶으면은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냥 풀어봐. 여기까지 할게요.